네, 회장님의 죽음보다 더 주목받은 여인. 자, 그렇다면 어떤 회장님이 별세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힌트는 껌입니다. 껌 사업으로 시작해서 L그룹을 일군 이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이 이 고령으로 인한 여러 질병을 치료하던 중에 지난 19일 향년 99세로 별세했습니다. 네, 신격호 명예회장은 1921년 경남 울산에서 5남 5녀 중 첫째로 태어났고요. 1940년대 초에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일본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었는데 그 다음번에 도전을 하게 된 사업이 바로 껌. 바로 이 껌 사업이었습니다. 결국에 이 껌을 팔아서 굉장히 성공을 이뤘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 뒤에 국내에서는 1967년에 L제과를 설립을 했어요.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껌이라면 역시 땡땡껌이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껌으로 히트를 친 뒤에 이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뭐 유통, 관광, 화학 등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해서 이 L그룹을 재계 서열 5위에 그룹으로 굉장히 크게 키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껌을 팔아서 대기업을 이뤄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L그룹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명예회장의 두 아들이시잖아요. 형제 난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경영권 다툼이 있었어요. 이 경영권 분쟁으로 둘 사이가 틀어지고 그리고 계속 외면해 오게 되는데요. 이후에 1년 3개월 동안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공식석상에서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인 신명예회장이 돌아가신 후에 빈소에서 처음 만난 후 함께 조문객을 맡게 된 거죠. 네. 이거보다 더 크게 관심을 끌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서미경 씨입니다. 네. 이분은 그 신명예회장의 이제 사실혼 관계이자 세 번째 부인이고 또 배우였던 분이죠. 네. 아니 근데 그 사실혼 관계라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이 허용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은 일부 일처제니까 중혼이 법적으로 전혀 성립이 되지 않고요. 일단 그 상황을 지켜보면은요. 1951년에 노수나 여사가 별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정식 결혼은 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 부인격인 시게미 사스코 여사와 결혼했지만 이 역시 법적인 혼인 관계는 아니었고요. 그런 와중에 서미경 씨와 중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미경 씨는 L그룹 관련해서 그 관련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신명예회장의 부인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신명예회장의 두 아들인 신동주, 신동빈 씨보다 서미경 씨가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다들 궁금해하는 건지. 네, 일단 서미경 씨는 이 서승이라는 이름으로 그 연예계 활동을 했던 70년대 청춘 스타예요. 이분이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1969년 영화 뭐 피도 눈물도 없다 그리고 푸른 사과 등에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후에 서미경 씨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1972년 제1회 미스 엘사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당대의 핫 아이콘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스 엘사 선발대회에서 뽑히신 분들이 미모가 설마 저보다는 좀 뛰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거 근질서합니다. 엄청나요. 요즘 많이 박하나 막말합니다. 이거 보세요. 야, 그때 당시인데도. 인형 아니에요? 아니, 이분은. 이분 저기야. 조용원 씨. 조용원 씨. 이게 1981년에 한국의 소피 마르소라 불렸던 진짜 예쁘다. 조용원 씨였고요. 제일 예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1978년도는요, 요즘 하는 말로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 지금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배우분이십니다. 바로 차화연 씨. 1978년도에 인기상이었는데 이때 차화연 씨랑 같이 인기상 받으신 분이 이미숙 씨였어요. 이미숙 씨. 역대급이네, 이미숙 씨. 인기상이 두 분이었으면 그해 78년도 대상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대상은 누구예요, 그러면? 대상. 이미숙 씨와 차화연 씨를 인기상으로 밀어낸 그 대상은 바로 네. 원미경 씨. 살짝 이민정 씨. 이민정 씨 느낌도 있죠. 이민정 씨보다 낫다, 내가 봐. 그때 정말 대단했다. 원미경 씨 사진이고요. 이렇게 미스 엘사 선발대회 뽑힌 분들 또 꼽자면 이미연 씨 계신데 어떻게 박하나 씨 들이대 보시죠. 저는 그래.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참가상도 간단히 저는 방송
바로 쉬겠습니다. 바로 꼬랑지. 네네. 아유. 야, 정말 당대 최고의 분들이 엘사 출신이시네. 아니 소름 끼치게 예쁘다는 말이 아름답다. 미모는 과거였네요, 진짜로.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서미경 씨가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은퇴를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았거든요. 네. 네, 서미경 씨는 미스 엘사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뒤에 이 엘제가 전속 모델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1981년에 갑자기 유학을 간다면서 돌연 은퇴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38살이 더 많은 그 신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83년에 딸 신유미 씨를 낳게 됩니다. 40살 차이가 거의. 아, 맞아요. 네. 와. 근데 이쯤에서 제가 솔직히 네. 정말로 궁금한 건 그거 아닙니까? 뭐요? 그거요? 네? 같은 생각. DON. 머니. 머니. 왜냐면은 아무래도 또 워낙 이제 워낙. 대기업 이제 그렇죠. 명예회장이셨으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수십억의 재산만 있어도 그거 갖고 자녀들이 분쟁이 일어났던 기사를 우리가 많이 접하는 입장에서 1조 원이라는 돈인데, 이게 개인 자산, 부동산, 지분 이런 걸 다 합치면 대략 1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미경 씨와 딸인 신유미 씨가 더욱더 주목받는데요. 과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유산을 물려받을지에 대한 궁금증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유언장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신 명예회장께서는 거의 100세 가까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유언장을 미리 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유언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협의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앞선 얘기 중에 궁금해하는 게 아니 법적으로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은 법적인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혼 관계도요 법에서는요 어느 기간 이상 함께 지내왔으면 그거는 가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때 유언장에 그 사람에게 돈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가 가족으로서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고 하면요. 유류분이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또 이렇게 할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미경 씨랑 신유미 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1조 원 중에 상당 부분은 그래도 유산으로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서미경 씨와 이 신유미 씨가 특히 더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서미경 씨가 이미 이 엘사 그룹과 관련된 알짜 기업들을 몇 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서씨 모녀가 이 소유하고 있는 엘사 지분과 부동산, 팝콘 소유권까지 다 합치면 이 서씨 모녀의 재산은 최소 수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수천억의 숫자 앞이 좀 크겠죠. 네. 여기 신유미 씨가 이 신명예회장의 이 남긴 유산을 좀 법적인 기준 안에서 상속받게 되면 슬리피 씨 눈이 지금 달러로 변해 있어요. 입 좀 다물어드리고 싶네요. 되게 표정이 탕탕해요. 가늠이 안 가죠 어느 정도일지.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 껌에서 시작됐다는 게 좀 대단한 신기해요. 일이에요. 그냥 껌에서 여기까지. 네, 별세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한 축이 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배트맨? 40일 만에 등장한 배트맨. 뭐 배트맨 시리즈가 또 개봉한 거 아니에요? 그 배트맨 시리즈 너무 재밌죠. 네. 근데 배트맨 영화는 아니고요. 지난달 성폭행 이제 의혹으로 굉장히 충격을 줬던 바로 김건모 씨 이야기입니다. 지난 15일이었죠. 오전에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이제 출석을 했는데요. 이 김건모 씨가 성폭행 의혹 이후 40일여일 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출석하는 김건모 씨 취재하려고 정말 취재진의 경쟁이 꽤 뜨거웠는데요. 아직도 혐의 전면 부인하시는 겁니까? 성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많은 취재진들이 사실 김건모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정말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찰서에는 이 취재진보다 더 반갑지 않은 분들이 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반갑지 않은 분들이. 네, 저희는 오늘 오랜만에 또 현장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서울 강남경찰서 앞입니다. 지금 김건모에 대한 엄청난 특종이 있습니다. 네. 지하주차장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냥 지하주차장 앞에서 기자들이 그냥 와장창 계단 오르는 내내 사진 찍히고. 이분들 진짜 대단하시다. 밥을 먹고 있다. 깜놀 밥을 먹고 있다니. 가로세로 연구소 생방송인데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야외에서. 네. 보기만 해도 추운데요. 출석하는 날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방을 하는 경우 이런 적이 있었나? 좀 이례적으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국가적인 사태 그 정도의 이제 큰 뭐 정치적 거물이라든지 정계 거물 이런 경우에는 왕왕 있었지만요. 연예 사건으로 저렇게 현장에서 생방송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왜냐면은 저 사안 자체가 어떤 몇몇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궁금한 내용일 수 있는데 모든 대중에게 어떤 공익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